앞서 보신 것처럼 고금리에 기댄 은행권이 이자로만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요즘에 가계와 기업 부채에는 연일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부채의 늪,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IMF가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부채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죠. 네.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고금리에 더 심각해졌다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IMF는 주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모니터링을 하고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경고를 하는 그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이게 그 보고서네요. 예.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3대 가계부채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규모가 크다. 두 번째는 증가 속도가 빠르다. 세 번째는 상환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라는 것인데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두 가지 면에서 위협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는요.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2%예요. GDP 대비. 그리고 증가율은 가장 빠릅니다. 두 번째, 기업 부채도 역시 세계 주요 조사 대상국 중에 3위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요.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에서 2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채 문제를 경고했고 가장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임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 빚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 꼽아라 그렇다면 저는 자영업자 부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부채.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도 했었는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만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갚지 못하는 빚,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빚이 바로 연체액인데 연체액도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 전체 가계부채 대출 잔액에서 연체하고 있는 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자영업자의 빚이 심각하고 어쩌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에는 실질 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많이 벌 수 없어서 빚을 갚기가 힘들 텐데 그러면 악순환 구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앵커님이 지금 경기가 만약에 어려워지셨다. 그럼 뭐부터 줄여야 되잖아요. 뭘 가장 먼저 줄이시겠습니까? 외식비?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식비를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든다. 경기 침체 속에서 매출이라도 늘어야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인데 매출이 줄고 있으니 빚을 상환할 기회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폐업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만기 일시 상환 제도이기 때문에 빚을 상환해야 되는데 빚을 만기 일시 상환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자, 그러면 기업 부채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증가한 나라 34개국 가운데 9개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빚에 의존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바로 이번에는 IIF 국제금융협회에서 한국 경제의 기업 부채 문제를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금리가 낮을 때 빚이 늘어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신호도 되니까 그렇게 나쁜 신호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계속 빚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지표들도 보면 기업 부도가 실제로 지난해보다 40%나 늘었는데요. 이 조사 대상국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기업 부도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 오늘 은행들이 상생 방안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가계, 기업 좀 이따 보고요. 가계나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좀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소비 심리가 나름 위축됐었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죠. 예. 기업 관점에서도 신규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었는데 신규 투자를 좀 늘릴 여지가 있고요.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을 좀 경감시킴으로써 경기 침체를 조금은 완만하게 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행들의 도움만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게든 기업이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채 관리 대책, 네. 지금 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까? 자, 한 가지는요. 저신용 등급이 예. 이렇게 소위 뭐 1금융권에서 대출을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2금융, 3금융, 대부업까지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예.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바로 저소득 계층입니다. 예. 이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분모의 소득을 놓고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놓으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분모를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상환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계부채 대책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뭐 고금리 시대가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네. 주식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연말에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네. 만약 강세장이 온다면 어떤 변수들을 좀 지켜봐야 합니까? 네, 역시 금리인데요. 예,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만한 여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실물 경제는 계속 어려울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듯이. 예. 근데 자본시장은 좀 다릅니다. 예. 자본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것이 기대감이고요. 또 곧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돈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당분간 이 겨울 12월까지는 그래도 기존의 어떤 주식 흐름보다는 나아지는 흐름으로 연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요일은 김광석 연구실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